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재무부 30년물 국채 발행 4.331% 강한 수요. 현지 시간 13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30년물 국채 발행 금리는 4.331%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6개월 평균 금리는 4.262%였습니다. 응찰률은 2.47배로 앞선 입찰들의 평균치 2.43배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7만 3천 달러도 돌파, 또다시 사상 최고. 비트코인이 7만 3천 달러를 돌파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4일 오전 7시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92% 상승한 7만 3,13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보 유출, 미국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 미중 긴장 고조 우려. 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백악관은 상원에도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2,700선을 터치를 했죠. 오전장에 좀 터치를 했는데 장중에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닥에서 HLB라고 하는 시총 3위 주식이 급등락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죠. 그러나 그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코스피는 그나마 양전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금방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틱톡 금지법이 미국 하원 통과하면서 미중 갈등 여전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깊숙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미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조금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한편 테슬라는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어제도 투자 의견도 안 좋고 적정 주가도 아주 대폭 낮추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강권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은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는 0.1%로 상승부를 켜긴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기술주들이 매물을 좀 토해내게 되면서 하락했고요. 투자자들은 오늘 밤에 발표될 PPI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OMC도 대기하면서 이 방향을 가늠하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 기사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7만 3천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다시 최고점을 경신했고요. 현재 시간으로 13일 오전 3시 14분쯤 7만 3,09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화 기준으로는 1억 400만 원대를 넘어섰고요.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프리미엄 가격도 지금 7%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1비트코인당 8만에서 10만 달러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짚었는데요. 다음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하루에 채굴할 수 있는 양이 450비트코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공급이 더욱해서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즉 수급 불균형이 가속화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강세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상승부를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상승폭이 어제는 4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상대로 해서 드론 공격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휘발유 수입을 시작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도 공급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어제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 주 전보다 150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고량이 예상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에서가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고요. Toyota agrees to wage hikes. 그러니까 도요타 등 대기업들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에 나섰다라는 기사입니다. 즉 일본의 춘투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춘투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일본 노동조합 임금 인상 투쟁이 봄철에 좀 집중이 된 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보통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임금 협상을 의미하곤 하는데요. 현재 일본 BOJ는 마이너스 금리 종료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되어 있는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춘투가 더 주목을 좀 받았었고요. 이번 춘투를 통해서 일본 대기업들이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즉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움직임도 역시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도요타는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를 전면 수용하면서 직종이나 계급별로 최대 약 25만 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1999년 이후에 25년 만에 최대 규모이고요.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월 3만 5천 엔을 올렸습니다. 노조가 요구했던 액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고요. 정기 승급을 포함해서 인상률이 약 14.2%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평균 3.6%였는데요. 그러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실질 임금이 2년 가까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 최대 노조 조직인 랭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협상에서 1993년 이후 최대인 5.85%의 평균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인상폭이 5%가량이 되게 된다면 물가를 반영하고 있는 실질 임금도 함께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통화 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일에서 19일에 열리게 될 BOJ 결정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지난해 세계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했던 배당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자산 운용사인 야누스 핸더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배당금이 약 1조 7천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정도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엑손모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단 산업별로 좀 살펴보면 역대급 배당금 기록에는 은행 업계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높은 이자율 덕분에 마진이 좀 상승하게 되면서 배당 재원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지난해 순이익이 496억 달러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 3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당에 좀 관심 있게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배당이 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은행이나 석유 업종, 헬스케어, 식품 쪽에 관심을 좀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관련해서 각 나라마다 은행들의 피벗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를 다룬 기사입니다. 일단 올해 대부분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오는 6월에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유력한 상태인데요. 유로존도 6월 이전에는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 둔화와 또 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해서 한국이 여전히 아시아에서 최초로 금리를 내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AI 확산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반등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은 미국의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 영향에 좀 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금리 인하에 가장 먼저 나서게 될지, 기사의 예상대로 그 나라가 한국이 될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s first piece of AI regulation has been approved. 밤사이에 전해졌던 소식이고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AI법을 가결시켰다라는 기사입니다. AI법은 찬성 523표, 반대는 46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EU의 27개국 장관들이 다음 달에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발효될 예정이고요. 일부의 금지 조항은 발효된 이후에 6개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2026년 이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EU는 AI 기술 위험에 따라서 4등급으로 분류를 하면서 차등적 규제를 천천히 적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 한화로는 약 500억 원 혹은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을 제재하고 옥죄는 기사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분위기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고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더 붉은빛이 강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체크해볼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어제장에서 4%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웰스파고가 테슬라의 목표가에 대해서 200에서 12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한 부분은 성장 없는 성장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 보였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인텔도 보겠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로 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인텔에 대해서 반도체 보조금 25억 달러 지원을 철회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유는 배경에 대해서는 국방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언급했던 틱톡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미국 내에서도 이용자 수만 따져봤을 때 1억 7천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이 틱톡이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하원이 이 금지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만약에 상원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모 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모두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이에 대해서 만약에 올라오면 바로 서명하겠다라는 멘트까지 남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닛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일본 증시에서 1.7%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중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30%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업체들이 저렴한 전기차 보급에 좀 박차를 가하면서 반대로 닛산의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닛산은 현지에서 통풍 자동차와 손을 잡고 중국 사업을 전개를 좀 해왔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에는 판매 대수가 약 80만 대 정도에 그치게 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5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닛산 자동차는 생산 능력을 30% 정도 감축하고 또 현지에 있는 생산 거점도 한두 개 정도는 줄이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현지 시장에서 일본 전기차들이 고전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M7 기업과 관련한 기사들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에 일렉트릭 11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M7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차기 유망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인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여기 일단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종목을 보자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 도어대시, 쇼피파이, 그리고 더 트레이드 데스크, 우버
네이버 등 이렇게 11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에 주목을 좀 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항공이나 숙박 예약 사이트인 부킹닷컴의 운영사 부킹홀딩스의 경우에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낮은 1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이 일렉트릭 11에 포함이 된 상황이고요. M7을 넘어서서 이제는 일렉트릭 11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수 있을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오픈 AI와 관련된 소식 준비를 했고요.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대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0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오픈 AI가 내놓았던 동영상 생성 AI 소라를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소라로 만들었던 고퀄리티 영상도 함께 만나보셨었죠. 이 오픈 AI는 올해 대중들이 소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긴 했지만 하반기가 일단은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소라를 처음 공개한 후에 많은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었는데요. 만약에 실제 이용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상용화가 들어가게 된다면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비올,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특허 침해 소송 1차 합의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다 보니까 좀 관심 있는 섹터긴 합니다. 일단 비올이 합의에 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좀 기사를 보시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비올에서 갖고 있는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특허가 미국 사용권을 갖고 있는 세렌디아라는 회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와의 이제 보통 계약이 9대1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 특허에 관련된 수치를 하게 되면 90%를 이제 비올이 가져가는 거죠. 이제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 세렌디아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로 니들을 쓰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9개 회사가 쓰고 있는데 그 9개 회사에 모두 다 소송을 걸어서 내 영업을 방해하지 마라라고 이제 ITC 이제 특허 소송을 걸었고요. 그 특허 소송의 일부 이제 1차 합의를 한 회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합의금을 이제 비올한테 90%를 줘야 되는 겁니다. 10%는 이제 세렌디아라는 회사가 갖고 이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어제 사실 비올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그 마이크로 이제 이 리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 최근에 왜 이런 소송을 걸었을까?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마이크로 리들 기술을 적용해서 미용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국내 업체들도 그래서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저는 이제 방송국들도 많이 가니까 생각보다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데 아주 이제 미세한 바늘, 마이크로 니들이란 말이 아주 이제 가는 바늘이죠. 그 바늘이
이렇게 쳐주면서 그 안에 이제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는 뭐 그런 형태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별거 아닌가 보다 뭐 그런 방법이 있나 보다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비올이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피부과 같은 데 가면은 제품들이 많이 좀 선전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일단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합의금을 좀 비올이 일부 받게 되면서 어제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마이크로니들이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투자 키워드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투자 키워드는 마이크로 니들로 잡았는데 이제 그게 오늘 유안타에서 손현정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걸 한번 썼더라고요. 비올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도 이제 뭐 이 기사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데 이 비올이 이제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에 관련된 치료제 관련 이 기기와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걸 침해한 회사가 지금 미국 내에만 9개 회사가 있고 그 9개 회사 중에 국적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국내 업체가 또 3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루다라든지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론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지금 거의 한 100억 원에 가까운 특허 합의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합의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특허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열티를 계속 수취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마이크로 니들을 착용한 미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결국에는 비올한테 로열티를 계속 지급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향후에 비올 같은 경우는 추가 수주될 수 있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지금 합의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특허를 침해해서 이제 발생됐던 비용들을 받고 또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매년 받을 수 있겠죠. 뭐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미용 의료기기에서 비올이 그동안은 조금 이제 클래시스가 탑이었고 최근에 이제 뭐 상장한 APR도 관심이 많은데 비올이 또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9개 업체가 지금 피소를 당한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100억 원 정도의 합의금이라고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이긴 하죠. 그러면 마이크로니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좀 큰 관심을 받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인지 궁금해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마진이 높다든지 아니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높다든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교체 수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효과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고주파로만 할 때와 이제 마이크로 니들을 같이 해서 쓰는 고주파 치료를 할 때 훨씬 피부 개선 효과가 좋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주변에 이제 해보신 분들한테 뭐 여쭤봤더니 굉장히 피부가 되게 빨리 좋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 반응이 좋으니까 지금 원래 이제 비올은 마이크로 니들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고주파 치료제도 같이 하고 치료기기도 같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걸로 이제 미용 의료기기로 되게 이제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제 사실은 클래시스라든지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원텍이라든지 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비올이 이제 이 마이크로 니들 기술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성장이 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APR을 상장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APR이 이게 사실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사셨다라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계속 시장이 확장되려면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상장할 때 너무 조금 고평가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정도 가격은 좀 적정한 가격이고 클래시스와 영업이익률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비슷한데 시총도 이제 비슷한 모습을 좀 가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클래시스가 올라가게 되면 APR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고요. 또 비올이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업체를 좀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보면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이 미용기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그 회사들 주가를 보고 너무 싸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냐. 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수 의사를 많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약간 이제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뭐 바이오, 뭐 전고체 배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급등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또 약간 소외됐던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나 가능성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예. 지금 뭐 조정을 너무 잘 받아서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1차적으로 미용 의료기기를 많이 수출하고 진출하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보면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새로운 제품, 이제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기존에 팔았던 데다 다시 재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소모품들을 계속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뭐 40%, 50%가 나오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30배, 40배를 가도 사실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들어섰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선순환 구조에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남아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추후에 받아갈 종목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비올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탑픽으로 보면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가장 무난하게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도 뭐 APR가 이제 어깨를 견주지만 기존에는 이제 탑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원택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세 회사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비올과 클래시스, 원택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장중 흐름 그리고 관심 종목을 함께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하기 전에 어제장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급등, 급락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급등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볼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시간에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이슈라기보다는 다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우리가 사실 주식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세에 많이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같은 이 시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그러니까 시간에 외국인이 매수했다기보다는 이 뉴스들이 봤을 때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왔던 종목들이 좀 이 시간에 많은 움직임 보여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5를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우리가 또 이제 뭐 상투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제 장중에 외국인이 약 24만 주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이런 이 매수가 있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어제 장중에 이제 뭐 급등하는 모습도 확인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 말해줬던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시간에서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 우리가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뭐 바닥 구간대에서 지금 이런 뭐 움직임 보여주는 만큼 오늘장에 뭐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나올지 말지에 대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이제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로봇으로도 볼 수 있죠. 로봇으로도 볼 수 있는 이렌시스.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세와 이 개인 투자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앞서 말했던 뭐 에스코넥에 비하면은 이 외국인 매수세가 장중에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외국인 매수세가 장중에 뭐 약 4만 주 정도 매수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상에 이제 뭐 아까 말했던 뭐 2,000원짜리, 1,000원짜리 24만 주와 뭐 8,000원짜리 주가 4만 주라고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만큼 좀 많은 매수세가 들어온 거 어떻게 보면 많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시간에 움직여줬기 때문에 오늘장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또 어느 정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비올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비올. 자, 비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종목 중에서 제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에스코넥이라든지 이렌시스와 비교했을 때는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8,000원대로서 이 세 종목 중에 제일 비싼 주가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봤을 때 외국 매수세가 어제 장중에 약 40만 주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많은 자금이 사실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외국인의 40만 주 매수세와 함께 장중에 한 16% 정도 급등했다가 또 시간에 급등하는 모습. 그래서 만약에 뭐 9,000원이라는 구간대를 아마 이런 흐름으로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강한 상승도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면서 강한 상승으로 또 연계되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종목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좀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되는 모멘텀의 종목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종목이 이제 두 번째는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오릿 에너지.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서 강한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줬는데, 이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리튬 추출 기술을 시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리튬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과 함께 리튬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모멘텀이 과거부터 있었던 이런 2차전지 시장에서 존재했었는데,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제 리튬 추출 기술을 시연을 했는데 그중에 리튬이 몇 퍼센트가 해소가 되느냐, 95%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사실상의 리튬을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무한정은 아니겠지만 95%라고 하면은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수준은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가 오늘 장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엔투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엔투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오릿 에너지의 이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지오릿 에너지가 이제 리튬 추출 기술 시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이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최대 주주기 때문에 지분 가치에 따른 이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연동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투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으로서 어제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와주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총 5개를 본다라고 하면은 에스코넥이라든지 이렌시스, 비올, 지오릿 에너지, 엔투텍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사실상 이 중에서 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지오릿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뭐 엔투텍도 모멘텀이면 모멘텀이겠지만 그냥 최대 주주에 따른 지분 가치 변동 때문이다 좀 보시면 좋고. 자, 이 중에서 오늘 저는 꼭 하나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슈가 확실하게 받쳐진 지오릿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지오릿 에너지를 탑 1으로 뽑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뭐 256원이라는 최저 대비해서는 지금도 주가가 10배 정도 오른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래도 뭐 2차전지 모멘텀으로 또 오르라고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른 종목은 굳이 추천드리지 않고, 그나마 어차피 지오릿 에너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탑 1으로서 받쳐주게 될 종목이 엔투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엔투텍. 엔투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소개를 여러분한테 오히려 관심 있게 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거의 주가가 최저 자리에 있는 종목입니다. 최저 자리에서 반등세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아까 지오릿 에너지와는 다르게 상방으로 열린 자리가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준다고 하면 10배까지도 올라가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차트적인 구간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져주면서 지금 이런 하방수세 돌파가 나와줬어요. 돌파가 나와주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삼각수렴이라는 거를 이제 뭐한다. 삼각수렴이라는 걸 돌파하면서 우상향으로 만들어내는 케이스다. 그래서 삼각수렴 돌파와 함께 우상향 만들어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동시에 원바닥 앤 투바닥이죠. 그러니까 바닥을 두 번 다지는 원바닥 앤 투바닥이 나와주면서 지금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반등만 나와줘도 1,000원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1,000원 정도는 무난하게 한번 열린 자리. 만약에 일봉상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원바닥 앤 투바닥을 봤을 땐 2,000원까지도 기술적인 반등은 노릴 수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한 3배 정도는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특히나 이건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얘가 이제 공모예요. 공모주가 스펙 합병 상장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 보통 공모주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2,000원. 이렇게 공모주 아래에 있던 기업이 주가가 꼭 공모 가격 위로 한번 올라오고요. 또다시 올라오면서 이런 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해서 엔투텍이라는 종목이 제가 오늘 시간에 모든 종목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차트적으로 위로 상방으로 열린 구간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엔투텍이라는 종목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급등 종목 살펴봤습니다. 어제 장중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급등 탑5 이름을 좀 올렸고요. 오늘 장에서 엔투텍 추가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오릿 에너지가 리튬 시연으로 시세를 냈고 이 지오릿 에너지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 장에서 유의해야 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시간의 급등도 그렇고요. 시간의 급락도 그렇고요. 뭐 확실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던 종목들이라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 급락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들이 이제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거래량, 장중에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상위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탑5의 종목을 봤을 때는 이제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을 먼저 볼 수 있는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뭐가 나오느냐 보면은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장중에 거래량이 뭐 10분 만에 증가했다, 5분 만에 증가했다 이런 거래량에 따른 거 있는데 이 거래량의 상위 종목으로 좀 많이 분류가 되고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온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라든지 이런 걸 좀 하러 많이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타 수급 이런 게 이제 들어왔다가 아무래도 이게 생각만큼 가주지 못한다든지 생각만큼 뭐 저항대에서 많이 맞는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마감해서 장 막판에 이제 뭐 실망 매물 추례로 연동되는 경우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 종가 상위 종목이었지만 보면은 현재 15,000원대를 뚫어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제 뚫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단타꾼들이 들어왔다가 아무래도 실망 매물 추례된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SY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SY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 이제 증가 상위 종목이었지만 보면 뭐가 되고 있다. 현재 이제 우리가 2평대 저항이라고 하죠. 2평대 저항을 맞고 5,000원을 뚫어줄 거야 했지만 5,000원을 뚫지 못하고 윗꼬리를 당기게 되면서 역시나 좀 시간에 같이 빠지는 이 실망 매물, 단타 물량이 빠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SN코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SN코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차트의 저항이 보통 이제 우리가 확인해봤을 때 6,500에서 7,000원 정도. 그래서 보면은 과거의 저항자리 이렇게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대를 뚫어내면서 상한가를 가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지만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굉장히 많이 터져졌지만 역시나 윗꼬리를 달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다 보니까 시간에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신성 ENG라는 종목이 있어요.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현재 뭐 거래량이 역시나 많이 상위 갱신하면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사실 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신성 ENG 찾아보면은 다만 거래량 증가라는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줬지만 보면은 저항대 맞고 빠지죠. 빠지다 보니까 역시나 시간에 개인들의 투매 아니면 단타 물량이 빠지는 모습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HMB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거래량보다는 얘는 이슈가 있어요. 종가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장중에 보면은 동시효과까지 상한가였어요. 근데 동시효과 풀리는 순간에 갑자기 쫙 종가가 급변하면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거 뭐야 악재가 있나 하면서 시간에 매도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만약에 주의를 해봐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HMB 디자인에 좀 많이 주의하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도박일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정말 크게 가던가 정말 갑자기 거래 정지되던가 둘 중 하나인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이 이제 최저 갔던 이 859원 3월 12일 1일 이날이 뭐였냐고 하면요.
갑자기 뭐 채권자 뭐 파산 신청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개투들 뭐 이 주가 밀어내면서 개투들 뭐 손절시켰습니다. 손절시키고 이제 투매 물량 나오게 만들고 뭐 파산 신청 취소 뭐 이러면서 갑자기 주가 끌어올리는 상한가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롤링이 지저분하고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크게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면서 상장폐 시즌인 만큼 조심하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급락 종목 살펴봤습니다. 장중에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했던 상위 종목들 위주로 급락 탑5에 이름을 좀 올렸고요. 오늘 장에서 HMB 디자인 좀 주의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 터치 후에 동시호가 구간 끝나자마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파산 신청 기각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찾아오는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솔케미칼, 펀더멘탈로 NH투자증권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한솔케미칼부터 좀 볼까요? 제가 차트를 그려왔습니다만은 빨간 줄로 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조하다. 주가 성적이 말이죠. 나머지 이 반도체 소재 이 사의 평균도 뭐 이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여기도 안 좋지만은 그 안 좋은 것보다도 더 초라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다. 그런데 어제 뭔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KB증권입니다.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회사는 과산화수소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세정 같은 거 할 때 과산화수소를 좀 많이 쓰는데 거기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2차 전지 바인더라고 수익성이 좀 높은 그런 제품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IT, 2차 전지 여기 골고루 이렇게 쓰이는데 앞으로 뭐 2차 전지 쪽이 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만 보면은 반도체 쪽의 가동률 회복 그리고 공정 미세화 이렇게 이쪽에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회복 그 가동률이 지금 2분기에는 80%까지 이제 D램이나 이런 쪽에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도 조금 그쪽도 쓰는 양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게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요 추가적으로 처리 공정이 좀 늘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과산화수소가 더 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 더 진행되면서 사용량 Q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바인더나 고수익성이 들어가니까 매출 믹스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약간씩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 그 반도체 소재 쪽은 말이죠. 장비랑 달리 장비 쪽은 한번 확 들어갔다가 또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확 들어갔다 이렇게 사이클 진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소재 쪽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 아침 뭐 칫솔질을 하면서 치약을 사용하듯이 아니면 뭐 다른 거에 매일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공정을 완전히 새로운 거를 하지 않는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일매일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이 쳐주는 경향도 있어 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입니다. 24년은 뚜렷하게 상저하고다. 무슨 얘기냐면 1분기 정도에는 이제 가동률이 좀 낮을 건데 2분기부터 시작해서 회복이 좀 정상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년에 상저하고인데 최근 3년 내에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장비보다 이쪽 소재 쪽에 상당히
부진했는데 그 부진한 것보다도 더 부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가가 하염없이 이렇게 밀려났죠. 근데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AI 반도체 쪽 이쪽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덩달아서 올라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도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 지금 양봉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관 매수가 주도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까지 어제는 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습니다. 자, 공매 잔고율 보면 0.5%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높지는 않고 시장 평균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같이 외국인 기관 이렇게 산다 그러면 진짜로 산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상당히 하단에 내려와 있을 정도로 지금 기술주들은 다 어디가 있죠? 기술주들은 이 위에가 있으면 다 상단 부분에 있든지 거기를 뚫고 나갔든지 그런 주식들이 많은데 이쪽 소재 쪽은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하단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센티멘탈 주식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느낌이 날 정도로 이런 센티멘탈 주식이 되겠습니다. PER, PBR 보겠습니다. 한솔케미칼 15배, PER 포워드 있고요. PBR 2.1배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ROE라는 게 20%가량 안 나오고요. 한 14% 내외 나옵니다. 그걸로만 봤을 때는 2.1배도 낮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5배 또한 뭐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좀 높죠. 한 40% 지금 높게 형성은 돼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어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괴리율 보겠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여기네요. 한솔케미칼 39% 남아 있다고 컨센서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분위기 좋았던 한솔케미칼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도 저 PBR 주식입니다. NH투자증권이죠. 빨간 줄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거의 금융주 12개사 제가 모니터링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의 평균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좀 그 간격차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 따라잡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어제 제가 이제 또 기업은행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저 PBR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디테일이 아직은 뭐 이렇게 강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주주 환원책, 뭐 배당금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거 주가가 올라오니까 사실은 목표 주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주식들이 말이죠.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주가 상승 폭이 여력이 많이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에 관심, 특히 외국인들의 관심은 이쪽에 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계속 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월 말에 이제 배당 기산일이 있잖아요. 이 회사도 3월 29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당 때 배당금을 조금 더 줍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6% 중반 이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요즘은 배당을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주는 회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주를 애써 애매하고 이렇게 뭐 팔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주주 환원율 이런 것도 보시고 배당 성향도 보시고 배당 기대 수익률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은 좀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차트가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인 차트 같은데요. NH투자증권 12개월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50% 정도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업계 중간 정도는 하는 거죠. 메리츠 금융주지가 114%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강했고 뭐 KB금융도 67% 어제도 뭐 상당히 불을 뿜었죠. 최근에도 계속 올라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덜 올라온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지주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쪽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덜 올라간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오늘 힌트를 좀 드려보고요. 자, 키움증권입니다. 주주 환원을 확대할 거다. 그래서 배당기산일 3월 29일이고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있다. 배당 수익률은 6% 중반 정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계속 올랐고 어제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공매장고율 0.1%로 상당히 낮으니까 계속 진짜로 사는 거 맞고요. 주가가 좀 올라오기는 했죠. 그래서 중상단 쪽에 근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BR로 보겠습니다. 0.5이니까 다른 업계 평균보다는 사실은 조금 높아요. 근데 어쨌든 그 1배보다는 낮기 때문에 0.5배 좀 여전히 낮다. 목표가는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7%밖에 안 남았네요. 어쨌든 센티멘털 오늘은 한솔케미칼, 펀더멘털로 NH투자증권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의 일면에서는 비올이 고주파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차 합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한솔케미칼,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NH투자증권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